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주식을 공부하기 위한 채널 주식공장입니다. 저는 재무지표 읽어주는 회계사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기록한 비츠로테크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 돈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학문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부를 독점하고 싶은 부자들의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규칙을 바꾸고 선도적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돈은 낡은 규칙과 돈의 새로운 규칙이 공존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돈의 새로운 규칙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낡은 규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위기, 즉 금융위기가 닥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돈의 낡은 규칙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기요사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즉 돈이 흐르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규칙이죠. 출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부자들의 음모론입니다. 최근 돈이 모인 곳, 고체 연료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이 해제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하여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의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심 종목은 1번 비츠로테크, 그리고 하나우선주, 한양 ENG, 미코입니다. 그럼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것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100만 파운드 고체 연료 제한으로 우리는 액체 연료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액체 연료는 무겁고 연료 탱크와 연료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커지고 비효율적이죠. 그럼 이런 제한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은 정찰 위성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에 비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매우 낮았죠. 이로 인해 500km에서 최대 1000km의 적에도 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주식이 관심을 받게 되었죠. 비츠로테크는 전력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전력은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사업과 플라즈마 응용, 진공상태, 초밀접합, 특수공정 등 설계 등을 이용하여 각종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전지를 제작하는 전지 사업과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관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정보를 살펴보자면 시가총액은 2,300억 원, 좀 규모가 작은 업체이고요. 퍼를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살펴보면 지금 2019년도 현재 8.49로 매우 낮은 저평가주입니다. 또한 PBR도 지금 0.91로 지금 순자산보다도 주가가 적게 형성되어 있고요. EPS는 7.49입니다. 749입니다. 비츠로테크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3천억대로 지금 시총보다도 매출액이 많은 상황이고요. 참고로 2018년도, 17년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작아서 주가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PER과 PBR 그리고 EPS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PER은 이익을 주가로 나눈 것으로 이익이 많고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PER이 낮을수록 상승 여력이 높은 저퍼주라는 의미이고요. PBR과 EPS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비츠로테크에서 특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비츠로네스텍인데요. 비상장 관계사입니다. 해당 회사는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사업에 사용되는 소재 개발과 공정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서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동회사는 AS EN9100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우주항공 제품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취득하였다는 건데요. 9110과 9120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제품은 중량 1톤당 제품 가격이 자동차가 3만 달러, 여객기가 81만 달러, 통신위성이 874만 달러로 매우 고부가치 사업이고요. 항공우주 사업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우주개발 제품 주기가 매우 길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기업이 쉽사리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츠로테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몇 개가 있을까요? 비츠로셀, 비츠로네스텍, 비츠로밀텍, 비츠로EM이 있고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츠로넥스텍입니다. 이는 2016년도에 분할한 회사이고요. 아까 소개드린 대로 비츠로테크가 800만 주 전부 소유해서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츠로넥스텍의 지금 주요 계약사항을 보면요. 한국형 발사체 연료 연소기 가스 발생기 제작과 수주 사업 를 하고 있는데 체계 납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는 점점 이제 국고 사업이 많고 고체 연료 제한 완화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 기업은 무엇일까요? 두 개 회사는 각기 다른데 왜 저는 그 두 개 회사를 좀 같게 봤을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지주회사는 홀딩스라고 말하는 복수의 타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주식을 전부 혹은 지배 가능 한도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배회사는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주식 전부 혹은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종속회사는 이러한 지배회사에 종속된 회사고 전부 지배당하면 자회사고 일부 지배당하면 보통 종속회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0% 지분율에서 출발해서 20%까지 지분율까지는 통상 지배력 획득이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로 봐서 그냥 투자 금액과 공정가치 자체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회사로 20%가 넘어가면 관계회사로 정의해서 재무제표의 지분법이라는 회계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20%의 수익과 자산을 동일하게 그 A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A 회사가 B 회사에 투자를 20% 했다고 감안한다면 A 회사와 B 회사에 이렇게 지분이 있으면 요만큼 수익과 자산 부분을 떼서 A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두 개를 하나의 회사로 봐서 연결재무제표라는 회계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로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보는 건데요. 만약에 A 회사가 B 회사에 5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면 A 회사의 재무제표와 B 회사의 재무제표가 각각 별도 재무제표로 존재하고 B 회사 재무제표를 A 회사와 합쳐서 다시 한번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50%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A 회사가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츠로넥스텍을 지금 100% 보유해서 두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저평가주고요. 퍼나 PBR이 매우 낮죠. 그리고 100%인 자회사 비츠로넥스텍과 연결 대상이어서 최근 고체연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비츠로넥스텍의 실적 상승이 예상되고 비츠로넥스텍의 실적이 비츠로테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비츠로넥스텍의 소개를 마쳤고요. 감사합니다.